극한 대치를 보이던 여야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2월로 미루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 외곽까지 진입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51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유학연 수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을 앓은 직장 동료를 위해 남모르게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가슴 따뜻한 공무원을 만나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극한 대치 끝에 대화를 재개한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2월로 미루는 가합의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경하던 한나라당 기류도 선회 조짐을 보여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유보하고 민주당이 일부 점거를 해제하면서 여야가 다시 한 테이블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김 의장 주재로 오후 한 차례 만난 데 이어 이 시각 현재 다시 의장 집무실에 모여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연말 절충했던 이른바 권선택 중재안을 토대로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등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한미 FTA 비준안과 미디어 관계법 등 쟁점 법안 27개는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나 이상득 전 부의장 같은 핵심 인사들이 사실상 쟁점 법안의 2월 처리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친이계 의원들은 여전히 모든 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오늘 밤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내부 역시 강원 기류가 상존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당장 정세균 대표는 협상 논의가 원점에서 새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을 결렬시켰던 양당 내 강경 기류가 상당히 누그러지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 이틀째를 맞아 일부 병력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조건 없는 휴전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영혁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이스라엘 지상군이 탱크와 헬리콥터를 앞세워 이틀째 가자지구 진입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동원해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할 때 사용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포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가자지구 깊숙이 진격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두 갈래로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אנחנו פועלים עם הכוחות על פי התכנון. המטרה שלנו זה מחבלי החמאס והזרוע הצבאית שלו. אזרחי עזה אינם היעד שלנו. אנחנו רוצים אבל להסביר שכל מי שנותן מחסה לטרור. 지상군의 작전과 함께 공군기들의 폭격도 계속됐습니다. 지상군과 공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10명을 넘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민간인 6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군 한 명도 가자지구 공격 도중 숨졌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군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박격포와 로켓포로 이스라엘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مما جعلنا بسرعة أن نطلب مجلس الأمن أمس بالليل حيث انعقد هذا المجلس وإن كان لم يحصل على شيء لكنه لا بد أن يستمر في الانعقاد من أجل أن نحقن دماء. 가자에 은신 중인 하마스의 고위 간부 마흐마드 유슈프는 프랑스 뉴스 채널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과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CBS는 올해 캠페인을 당신이 희망입니다로 정하고 신년 특집으로 어렵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질병을 앓는 직장 동료를 위해 남모르게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가슴 따뜻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전북 CBS 김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공무원 생활 25년째인 김재희 씨. 지난해 난생 처음 병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김 씨의 수술은 그러나 본인의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이 몸에 밴 김 씨는
신장 질환으로 몸이 야유어가는 직장 동료를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을 언젠가 한번 꼭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 실천한 마음을 이번에 한번 준행한 겁니다. 신장이 하나 없다 보니까 더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기도 생활을 더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도 행복이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증을 결정하고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증 의사를 전해들은 동료가 사양하는 바람에 이를 설득해야 했고 뒤늦게 신장 기증 결정을 알게 된 가족들도 만류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는 김 씨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여서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했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결정이 안 된 거냐. 그랬더니 모든 조직이 다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가는 데는 못 말리겠더라고요. 일단은 말리지를 못하고 집사님이 그 정도까지 결정을 하셨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분도 함께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지나갔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과체중 상태여서 감량이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김 씨는 걷기와 다이어트 그리고 심지어 설사약까지 복용하며 결국 한 달 만에 수술하기에 적합한 체중으로 몸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신장을 이식받은 직장 동료는 건강하게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이 같은 아낌없는 사랑은 수술 때문에 휴가를 내자 직장 상사가 병문안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겠다 이렇게 결재를 받고 갔고요.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정밀검사를 하겠다고 연가를 내시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신장을 기증받은 직장 동료에 대해서 한사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행여나 직장 동료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몰래한 사랑이 우리 사회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용환입니다.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에 유학연수 지급액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학연수 지급액은 1억 6,77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1% 넘게 줄었습니다. 유학과 연수를 제외한 해외여행 지출도 11월에 4억 7,39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68%가 줄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여대생이 한낮에 귀가하다 실종돼 18일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쯤 군포시에 사는 여대생 A씨가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군포보건소 정류소에서 내려 보건소 일을 본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20,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이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국민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민생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치안권을 회복한 이라크에선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새해 첫 일요일 아침부터 유서 깊은 사원은 피로 얼룩졌는데요. 이번 자살 폭탄 테러는 지난해 12월 55명의 목숨을 잃게 한 키르쿠크 자살 폭탄 테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라크 바그다드로 한번 가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북서부의 한 시아파 사원 주변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유서 깊은 시아파 사원이 아수르장이 됐고 이번 테러로 38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시아파인들은 이날 사원에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예언자 마호메트의 손자인 후세인 사망을 추모하는 아슈라 휴일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목격자들은 사원 밖 검문소에서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여성이 강력한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호텔이 무너지는 등
여러 개의 건물들이 파손됐고 정전이 나기도 했습니다. Saya instruksikan agar dilakukan langkah-langkah tanggap darurat dengan mengutamakan kalau ada saudara kita yang mengalami korban. 이번 지진으로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주민 17만 명은 지진 경보에 따라서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선 경제 위기로 버려지는 애완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보이면서 애완동물을 포기하는 주인들이 늘고 수백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The dogs, unfortunately, are the first to suffer when financially people can't afford to pay the bills, feed themselves. It's very sad that a family member like a dog. 주인들은 애완동물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며 주로 동물 보호소에 맡기거나 안락사시키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리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서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영하 0.7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